오늘의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보죠. 암호화폐는 정말 미국 정치에서 우파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네,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특정 정치 진영 바깥에 있는 발명품처럼 보였잖아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또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탈중앙화가 핵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암호화폐가 점점 한쪽 진영의 깃발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좌우 논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거대한 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아, 기술과 권력의 만남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두 가지 키워드로 이 현상을 좀 분석해 볼까 합니다. 바로 포획과 신뢰입니다. 이게 정말 특정 정치 세력에 완전히 포획된 건지 아니면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신뢰를 얻는 과정의 일부인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풀어보죠. 왜 이런 우파 장악설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사례부터 좀 볼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텍사스주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들고 심지어 주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샀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공공 자산을 디지털 자산에 직접 투입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입니다. 전략적 비축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고요. 비트코인을 거의 전통적인 안전 자산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만의 어떤 독립적인 금융 정책을 추구하자는 신호탄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텍사스를 금융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연당 정부, 특히 지금의 달러 시스템에 대한 굴신이 깔려 있다고 보는 분석이 많아요. 아, 달러에 대한 불신이요? 네.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걸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건 워싱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희들 금융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 하나의 주가 거의 중앙은행처럼 행동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텍사스만의 일은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여러 공화당 주도주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종의 정책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텍사스가 딱 총대를 매니까 와이오밍이나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막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식의 법안들인가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거나 주 정부의 세금을 암호화폐로 낼 수 있게 허용해 준다거나 하는 식이죠.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이 전부 공화당에 장악한 주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게 암호화폐는 우파라는 등식을 강화하는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거고요. 주정부뿐만 아니라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큰 틀, 그러니까 누가 감독하고 어떻게 규제할지 같은 핵심적인 논의를 주로 공화당이 이끌어왔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체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그 주도권을 공화당이 쥐고 가려는 경향이 아주 강했죠. 의회에 올라온 법안 초안들을 보면 그게 명확해져요. 공화당이 낸 법안들은 대체로 증권거래위원회 SEC보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거든요. 아,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CFTC가 SEC보다 규제가 좀 덜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산업계에 우리가 당신들 편에서 규제 문턱을 낮춰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의를 공화당이 독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세금 문제 같은 데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기도 했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의제 설정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겁니다. 큰 그림, 그러니까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는 공화당이 그리고 민주당은 주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동을 거는 구도죠. 아하,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판은 공화당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정부의 실질적인 투자, 또 연방의회에서의 의제 주도권, 여기까지 보면 암호화폐가 공화당의 중요한 정책 메뉴가 된 건 확실해 보이네요. 네. 그런데 이런 제도권의 움직임만으로는 대중에게 암호화폐는 우파라는 인식이 딱 박히기에는 좀 부족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의 등장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도적인 흐름에 아주 강력한 대중적 상징이 결합하면서 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로이터 보도를 보면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나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좀 불투명한 해외 자금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아하. 이건 추상적인 정책 논의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새로운 돈벌이 수단과 직접 만나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그림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특히 그 달러 트럼프 같은 밈코인 사례는 정말 노골적이죠. 네, 밈코인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술적 가치보다는 그냥 온라인상의 유행이나 커뮤니티 지지로 가격이 움직이는 뭐랄까 문화 현상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 이름이 딱 붙으니까 정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뉴요커가 바로 그 기묘한 점을 지적했죠. 정치적 상징이 곧 투기적 상품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 상징이 투기적 상품이 된다. 네. 지지자들은 이 코인을 사면서 자신의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주고 동시에 이게 가격이 올라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투기적 욕망도 분출하는 거죠. 정치적 신념하고 경제적 탐욕이 하나의 토큰 안에서 뒤섞이는 겁니다. 이 순간부터 비트코인이 원래 가졌던 탈중앙이나 검열 저항 같은 그런 기술적인 특성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요. 그 자리를 트럼프와 연결된 돈, 우파의 새로운 놀이터, 같은 이미지가 빠르게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포브스 기사를 보면 이 사람들 사업이 항상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시장 변동성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떠나서 트럼프라는 거대한 정치 아이콘이 암호화폐랑 깊게 엮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논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순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대중인식의 지형 자체를 흔들어 놓은 거죠. 한 번 씌워진 프레임은 사실 벗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은 어떤가요?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민주당은 그럼 정말 반크립토 정당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이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타협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복잡한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반대라기보다는 통제에 가깝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통제요? 네. 기본 전제가 혁신은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안전장치, 가드레일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법안 논의에 참여하는 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려면 우리가 만든 규칙대로 우리 통제 하에서 해라. 이런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훨씬 더 까다롭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마음대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못하게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규제 우선주의 입장이 강합니다. 정리하자면 민주당의 입장은 no가 아니라 yes, but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규칙부터 제대로 만들자는 거죠.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자 보호나 금융 안전성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확고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종합해보죠.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판을 깔면서 산업을 끌어안으려 하고 민주당은 강력한 규칙을 먼저 세워서 통제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모든 걸 자신의 정치적 상징 자선처럼 활용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우파가 암호화폐를 장악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질문을 좀 잘못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연 이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오래되고 본질적인 권력의 문제일까요? 권력의 문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좀 쉽습니다. 19세기 말 철도 산업이나 20세기 초 석유 산업, 그리고 은행 산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 초창기의 거대 산업들이요? 네, 이 산업들 모두 처음에는 기술과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혁신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정부의 인허가나 규제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법조항 하나,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게 되는 거죠. 아,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산업들이 정치랑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때부터 이 산업들은 막대한 돈을 써서 정치권에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불리한 규제를 막기 위해서요. 특정 이념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우호적인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지극히 현실적인 비즈니스 전략인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 산업이 겪는 일이 바로 이 로비화 과정의 초입 단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암호화폐 산업이 공화당이랑 가까워지는 건 그들이 우파 이념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단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강한 규제보다 공화당이 제시하는 친시장적인 원격이 당장 사업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념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인 거죠. 아, 따라서 이건 우파에 포획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파트너인 공화당에 전략적으로 정렬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게 더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암호화폐 산업도 정치와 분리된 채 성장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적 중립을 되찾는 게 가능할까요? 애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실셈이었잖아요. 저는 정치와 완전히 단절하자는 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낭만적인 구호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 이미 시스템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대신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할 시스템의 설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정치인하고 산업 간의 그 이해상충 관계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로비했고 그 대가로 어떤 법안이 나왔는지 누구나 알 수 있어야죠. 투명성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사기나 시장 조작 같은 명백한 범죄와는 확실히 선을 긋는 제도적 장치를 특정 정당이 아니라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나 소비자 보호 같은 핵심 규칙들은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결국 중립이라는 건 우리는 정치랑 상관없다 이런 구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와 얽히더라도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거라는 믿음, 즉 잘 설계된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은 구호가 아니라 설계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정치로부터 도망치는 게 중립이 아니라 정치와 얽히는 현실을 인정하되 신뢰를 잃지 않을 규칙을 만드는 것이 진짜 중립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변덕스러운 인간의 선의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칙, 즉 잘 설계된 시스템에서 나오죠. 암호화폐가 바로 지금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기술이 권력과 얽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 그 자체의 순수성일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일까요? 혹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처음의 이유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